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신학문 도입, 의식의 근대화, 해학 2기. 지금 우리 한국은 아무래도 비상한 시기인 것 같다. 보통의 가르침과 보통의 학문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구할 수 없다. 남자로 태어나 더 이상 남의 노예로 살 수는 없다. 이 역경을 뚫고 나갈 길은 자손을 교육하는 길뿐이다. 안으로는 조선 봉건 사회가 기저로부터 붕괴되고 밖으로는 열강의 외세가 물밀듯 침입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한일 합방 이전까지 산 조선 말의 인물 해학 2기. 숨가쁘게 위험에 빠지고 있는 조선을 위한 과감한 근대 개혁안을 내놓은 이 선비는 교육을 통한 자강자급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믿고 교육 구국운동을 폈다. 해학은 국권을 회복하는 길은 국체로부터 시작이 되고 국체는 학교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학교는 가정, 사회, 국가의 도와 이를 강구하는 곳이므로 고등 또는 중등 지식이 있는 자들은 사숙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없으므로 학교에 들어가 높은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사숙을 철폐하고 학교를 세워 의무 교육을 실행할 것을 역설했다. 해학은 교육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라고 했다. 가정교육은 부모 언행이고 학교교육은 문자 문법이며 사회교육은 신문 잡지라고 했다. 특히 여기서 신문 잡지를 사회교육으로 본 것은 당시 사정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한 것이다. 그는 제국주의 노예화가 되어가는 죄가 가정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장년층이 있으며 장년 노년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신문 잡지는 새로운 지식과 내외 소식을 소개하고 독립회복의 뜻을 심어주는 일종의 교과서로 본 것이다. 해학은 그가 처했던 당시 어려움을 뚫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교육뿐이라는 신념을 강하게 가진 것이다. 이런 교육 사상은 구체적인 실천안을 만들지 못했지만 신교육과 신학문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 구조를 근대화시키고 새로운 사상 체계를 세워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해학은 전북 김제군 성덕면 대성리 출신이다. 다른 인재들이 그랬듯이 총명해 사숙에서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읽었다. 20세가 지나자 생각이 바뀌어 시국에 맞고 실생활에 관련된 학문, 우리나라 고전 공부를 했다. 그의 문명은 널리 알려져 호남 명사들과의 교분이 두터웠다. 특히 당대 매천 황현, 석정 이정직과 함께 호남 삼재로 일컬어졌다. 이들은 자주 만나 시문만을 즐긴 것이 아니라 시국을 인식하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사상면에서까지 의기가 통하는 직이었다. 그러나 가세가 비난하여 호구지책을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28세 때 과거를 포기하고 김제, 대구, 순창을 떠돌며 생활을 꾸렸다. 이후 40세 중반까지 굴의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다 서울로 올라가 한일 합방을 1년 남겨둔 1909년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어려운 시대의 위기를 몸소 겪으며 구국일념으로 살다간 우국지사 해학 2기. 1905년에 불같이 일어난 국권 회복운동은 해학의 교육구국 사상이 바탕을 이뤘다는 점에서 해학의 교육관이 큰 불쏘시개가 되었다. 해학은 당시 구국운동을 한 누구보다 언론운동을 중요시한 인물이었다. 1906년 장지연, 윤효정 등과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월보 대한자강회 창간호의 서문부터 시포까지 24건의 글을 써서 국민계몽에 앞장서기도 했다. 1907년 호남학회를 조직하고 학회 교육부장을 지내면서 호남학보 서문을 비롯한 논설을 통해 위정자와 국민의 자각을 글로 토해냈다. 한편으로는 대종교의 창시자인 나철과 구국운동을 같이 한 덕에 영향을 받아 민족 주체의식을 고취하려는 종교운동으로 단학회를 조직했다. 단학회는 대종교와 같이 단군을 신봉했다. 학회의 강령은 단약 3장으로 제천 보본, 경조 흥방, 홍도 익증이었다.